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3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K7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릴까 하는데요. 아직 기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K7은 풀체인지가 되면서 K8로 네이밍이 변경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K7에서 K8로 풀체인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새롭게 출시되는 기아 K8의 특징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사명을 기아로 바꾸고 브랜드 로고까지 변경했는데요. 그 변경된 엠블럼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모델이 바로 K8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K8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K8은 경쟁 모델인 그랜저와 달리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어 주행 안정성과 충돌 안전성 모두 개선된 것이 특징이며 파워트레인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디젤 엔진은 아예 삭제가 된 듯 하고요. 그리고 이번 K8 3.5 가솔린에서는 4륜구동 방식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현대 기아 전륜구동 세단 라인업에서 4륜구동이 적용되는 건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아무래도 K7에서 K8로 한 체급 올리면서 숫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K8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스펙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4륜구동을 적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최초로 메르디안 오디오를 적용하는데요. 보통 현대기아는 크렐 오디오나 JBL, 렉시콘과 협업을 맺어왔는데요. 이번 K8에는 제규어 랜드로버에 주로 적용되던 메르디안 오디오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제가 레인지로버 시승 당시에 부메스터나 하만카돈보다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오디오가 메르디안 오디오인데요. 그 매력적인 오디오 브랜드를 기아 K8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K8으로 바꾸었으니 차체도 훨씬 더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전체 길이가 5m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와 크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아의 세단 라인업은 총 5가지입니다. K3, K5, K7은 모두 전륜구동 세단이며 스포츠 후륜구동 세단인 스팅어와 럭셔리 후륜구동 세단인 K9이 있습니다. 여기서 K7이 K8으로 대체가 될 예정인데요. K9과의 격차는 줄어들고 K5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K8을 K9이랑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구동 방식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드라이빙 성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K5와 K8 사이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 중간을 메울 만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기아 자동차의 요즘 디자인 추세라면 K6라는 이름의 쿠페를 하나 출시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 K3는 아반떼, K5는 소나타, 그리고 K7은 그랜저와 경쟁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K5는 훌륭한 디자인과 상품성으로 소나타의 판매량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K7과 그랜저의 경쟁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가 정리한 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아 K7과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빨간색이 K7, 파란색이 그랜저입니다. 역시나 그랜저가 2배에서 3배 가까운 판매량 우위를 1월부터 이어가다가 K7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시점, 즉 K7 프리미어가 출시된 6월부터 기세가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6월부터 K7은 신차 효과를 얻어 역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호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에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되면서 결과는 다시 역전되었죠. 확실히 K7이 인기가 있으면 그랜저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요. 그랜저가 인기가 있으면 K7 판매량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2020년도 판매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K7, 파란색이 그랜저입니다.
이번 그래프 양상은 별도의 설명이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후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K7은 이러한 그랜저의 기세에 밀려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랜저의 판매량을 보면 한 달에 16,000대가 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달에 K7은 5,000대에 그친 걸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네요. 이 갭 차이를 쉽사리 회복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모델명을 K7에서 K8로 바꾸고 차량 크기를 키우고요.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그랜저를 꺾기도 어렵고요. 북미 시장에서도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 K7을 단종시켰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 돌파구 역할을 K8로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K8의 노력은 내년 그랜저 풀체인지 출시로 인하여 그리 오래 빛을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022년에 출시 예정인 그랜저 풀체인지가 5m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진정한 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풀체인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모델은 그랜저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풀체인지에 가깝게 바뀌긴 했죠. 이례적으로 휠베이스까지 늘려버렸으니까 풀체인지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랜저 IG 때부터 K7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K7 프리미어로 오면서 전고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그랜저 IG보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장과 전고를 제외하고는 또 K7 프리미어보다는 더 커졌습니다. 이 두 차량이 마치 경쟁하듯 크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K7이 K8으로 바뀌면서 5m에 가까운 혹은 5m가 넘는 전장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보다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내년에 출시되는 그랜저 풀체인지는 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K8보다 더 커지려고 할 것입니다. 과연 이 둘의 크기 싸움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랜저 풀체인지 출시까진 사실 아직 좀 남았으니까 K8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그랜저에는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일단 그랜저는 페이스리프트였기 때문에 2세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K8은 풀체인지가 되면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랜저는 전륜구동 방식만 지원하고 있지만 K8은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모델까지 지원된다고 하니까 4륜구동의 유무도 아주 큰 차이겠죠. 국내 소비자분들, 특히나 40대 이상 소비자분들께서는 4륜구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4륜구동 때문에라도 K8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 탑재되는 엔진 스펙도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2.4 가솔린 엔진이지만 K8에는 1.6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것과 같은 엔진이죠. 아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 사운드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랜저는 JBL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지만 K8은 메르디안 사운드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연 K8에 적용된 메르디안 사운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기아 K7 풀체인지가 정말로 K8로 이름을 달고 출시된다면 분명 K8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크기와 소재만 개선하고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전륜구동 베이스이지만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볼보 S90가 있습니다. 보통 완성차 업계들이 플래그십 세단을 후륜구동으로 가져가는 것과는 달리 볼보는 전륜구동 모델을 플래그십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플래그십답게 5m가 넘는 전장과 3m가 넘는 휠베이스로 넉넉한 거주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에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탑재했다는 것도 특징이며 PHEV 차량의 후륜에는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했고
그리고 4륜 구동까지 탑재했습니다. 바오앤리키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물론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죠. 이렇듯 이름을 K8로 바꿨으면 크기와 소재 이외에 어필할 수 있는 안전 사양이나 친환경 파워트레인과 같은 개선된 기술력이 탑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파워트레인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개가 되었는데요.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아 K8에 대한 소개를 전달드렸는데요. 정말 K8로 출시가 될지, 진짜로 K8로 출시된다면 K8만의 차별화는 어떤 부분일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아 K8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